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그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위로는 와닿지가 않죠. 실제로 나아질 거라는 희망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우울감을 심하게 느끼고 심지어 죽음까지 생각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내원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요. 아무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라지만 내원한 분이 겪은 힘든 상황들을 듣고 현재 느끼시는 우울감과 좌절스러운 감정에 공감하고 자신과 미래에 대해 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따라가다 보면 이분이 잘 살아가셨으면 좋겠는데 방법이 있기는 할까 하는 의문이 한편으로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진료에 내원한 분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제3자가 직접 도움을 드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치료를 통해 조금씩 힘을 실어드려서 현재 처한 상황에서 그래도 한숨 돌리며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점차 전진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추다 보면 어느새 상황도 해결되고 많이 회복이 되시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진료 현장에서는 치료자의 도움을 받아 이런 과정들을 진행해 나가게 되지만 한창 마음이 힘드실 때 치료에 찾아오시기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도 견디며 회복해 나갈 수 있는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평소 생각하던 바에 더하여 얼마 전에 감명 깊게 보게 된 고 임세원 선생님의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라는 저서를 참고하여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닥쳤을 때 그것에 직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어진 현실을 부정하거나 어려움을 피하려는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진료에 오신 분들한테도 자주 느끼게 되는데요. 상황도 아주 힘들고 체크된 우울, 불안 증상이 높으신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상태로 꽤 오랫동안 지냈다.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냐며 자신이 우울하고 힘든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애써 부정하려고 하십니다. 아시겠지만 우울증이 있는 상태를 인정하건 아니건 회복에 이르는 길 위에 서 있지 않다고 하면 어찌됐든 지금의 힘든 상태로 지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병을 받아들이고 회복의 길 위에 서게 되면 분명히 빠른 속도로 나아지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제가 정신과 치료가 잘 되는 분들의 특징을 언급한 영상에서 나와 있듯이 치료의 예후가 좋은 분은 자신의 상태를 잘 수용할 수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낙심하고 시리에 빠진 사람에게 그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위로는 와닿지가 않죠. 실제로 나아질 거라는 희망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우울증은 주요 우울사파를 보이는 병이라고 이해합니다. 주요 우울사파라는 것은 일정한 수준의 우울 증상을 2주 이상 겪을 때를 말하고요. 사파라는 이름에서 추정이 가능하지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병 상태에서 벗어나서 회복이 됩니다. 병의 경과상 우울하고 힘든 시간을 얼마간 견디어내면 자연스럽게 회복의 때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또 개인마다 다른 희망의 근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전에 낙담했다가 극복해낸 시기를 떠올리며 당시에 도움이 된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울해지기 전에 잘 지내던 시절도 분명히 있었던 만큼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니까요. 또 최근에 특별히 힘든 상황을 겪고 시간이 지나며 상황이 유리하게 변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고 하면 견디며 기다려 볼 수 있습니다. 정말이지 시간이 약이 되기도 하죠. 조금이나마 마음과 건강이 회복될 수 있을 행동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으로 희망의 근거를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산책이나 운동이 좋은 예가 되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없고 계속 힘든 상태가 이어질 거라는 생각만 든다고 하면 조력자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고 실제로 유효한데요. 이후 내용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에는 견디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당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언가 해야 할 일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죠.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울하고 절망적일 때는 환경이나 목표 또는 자신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힌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주어진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 활동, 즉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연습을 한다고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농구에서 3점 슛 연습을 한다고 슛이 모두 들어가는 것은 아닌 것처럼 그래도 슛이 들어갈 확률, 즉 한계를 확장할 가능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되든 안 되든 내가 무언가를 시도하고 있을 때 나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며 최소한 그 행위에 대해서는 내가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에 한계에 직면하여 모든 것을 멈춰버리는 순간 좌절은 포기로 이어져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 그저 상황이 개선되기만을 기다리는 일밖에 없는 상태가 되고 마는 거죠. 어떤 연습들을 해보아야 할까요? 환경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다면,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너무 많은 일에 짓눌리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히 자기 의사를 표현하고 거절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이고요. 직장을 옮기려는 결심을 했다면 스펙을 쌓거나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등의 노력들을 해야 하겠죠.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혀 있다면 잘 먹고 잘 자면서 적은 시간이나마 운동을 꾸준히 해나가야 하고, 심리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발견했다면 감정이 힘들어지는 상황에 대해 매일 적어보면서 마음의 작용에 대해 이해하고 명상을 하고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하는 실수가 있는데요. 바로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들을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소소한 활동들 말이죠. 이를테면 친구와 전화로 수다 떨기, 동료들과 점심으로 특별한 음식 먹어보기, 반려견과 공원 산책하기, 좋아하는 스포츠팀 경기 보면서 응원하기, 밤 9시에 치킨을 배달시켜 손에 잔뜩 양념을 묻혀가면서 먹기, 이런 것들을 점차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행복은 대단한 것을 성취해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이런 활동들을 하지 않게 되면 기회조차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 꼭 일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긴 일을 거르지 않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나들이를 하고 운동이나 산책을 하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조차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내 인생에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단지 내 인생에서 작은 조각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거죠. 우울증을 겪는다는 것은 치료를 해야 하는 병을 가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병을 가진 환자는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죠. 우리가 주변에서 환자를 본다면 따뜻하게 대하고 치료를 받도록 배려하듯이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병의 증상으로 인해 도저히 실행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도움을 청할 때입니다. 병의 중증도가 깊어질수록 언급했던 내용들을 스스로 해나가기 어려운 것이 맞습니다. 이에 대해 자신의 의지 박약을 탓하며 창피하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에게 걸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닐까요? 마음이 힘들 때에는 다른 곳이 아플 때 쉽게 병원에 들르듯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상담 과정은 불편하지 않아요. 정신과 의사는 어떻게든 내원한 분이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려는 사람이며 그 방법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힘들 때에는 이미 힘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겨내면서 바로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잠시 추스리면서 힘을 모으고 견디는 시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때에 필요한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한창 추운 겨울날들을 겪다 보면 영원히 그 순간이 이어질 것 같죠. 하지만 참고 기다리면서 할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따뜻한 봄이 찾아오게 됩니다. 힘든 감정들이나 우울증이 있어서도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비슷한 변화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제 영상을 쉽고 편하게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